20대 주변에서 소개팅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저도 20대 때는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대 넘어가면서 소개팅 문의가 점점 줄어들고 35세 넘어가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은 또 노산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소개팅에 줄어들고 동호회를 가입하려는 이유도 30대 때는 없으니까 가는 거고, 동호회나 소개팅 어플이나 로테이션 소개팅, 독서 모임 등 정말 이곳저곳 다 가게 되거든요. 문화라기보단 인싸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왕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휘를 하더라고요. 여성 방장 방을 옛날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는데 제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삼십 대 여성들이 동호회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좁아진 인맥풀과 줄어든 소개팅 기회로 인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맞아요. 사실 20대 대학 갓 졸업하고 이렇게 취업을 딱 하게 되면 주변에서 소개팅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저도 20대 때는 그래도 몇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0대 넘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소개팅 문의가 점점 줄어들고, 우선은 사진을 20대 때는 얼굴 보고라도 하지만 30대 때는 뭐 이것저것 다 따지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소개팅 문의도 줄고, 그리고 35세 넘어가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은 또 노산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노산이라 좀 아이를 갖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남성분들도 약간 건강한 자식, 좀 불화 없이 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나이를 많이 보기 시작해서 여성들이 이제 소개팅에 줄어들고 동호회를 가입하려는 이유도 뭐 30대 때는 없으니까 가는 거고, 좋은 남자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동호회나 소개팅 어플이나 뭐 로테이션 소개팅, 독서 모임 등 이제 정말 이곳저곳 다 가게 되거든요. 이제 외로움 때문이 아닌 정말 남자를 위해 만나러 가는 목적이 대부분 커요. 그래서 좁아진 인맥도 있고 남성을 만나러 가는 거죠, 대부분. 거기가 뭐 외로워서 내가 뭐 친구를 사귀려고 그렇게 찾아가진 않는 것 같아요. 동호회의 숨겨진 목적과 여성들이 동호회에 가입하는 여러 이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30대가 되면 주변 친구들이 이 약간 사회생활을 하고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안 맞고 서로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할 말도 없어져요. 만나서 뭐 옛날 얘기만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애들은 뭐 남자친구 만나서 노느라 바빠서 못 만나고, 이런 일 때문에 여성들의 친구들의 인맥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을 하거나 육아를 하는 친구는 아예 연락이 끊겨요. 그래서 여성이 이제 사람을 만나러,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동호회를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동호회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동호회는 약간, 요즘에는 러닝 뭐 운동이 좋으다 보니까 러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탈출 동호회, 그리고 뭐 보드게임이나 클라이밍, 그러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역동적인 걸 하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회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비가 있고 돈을 써야지 동호회에서 좀 사람이 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비도 없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면 정말 뭐 거기에 사기꾼이나 이상한 뭐 꽃뱀이나 그런 사람들이 꼬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몰려드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에 내 회비도 비싸고 좀 그래도 목적이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동네 친구 사귀기, 영화 보기, 술 한잔하기, 심심하니까 만나기, 카페 모임, 뭐 뮤지컬 모임, 그건 보고 한 번 끝나잖아요. 근데 무언가 비싼 거를 돈을 지불하고 가는 것들이 저는 좀 사람이 필터가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당근 및 오픈 카톡 모임이 성행하는데요. 이곳에 벌어지는 안 좋은 문화는 무엇인가요? 동호회를 통해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뭐 스스로 커리어나
스펙을 올려서 이제 정말 발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히 노는 동호회에서는 가볍게 만나고 놀고 뭐 쉽게 잊혀지는 그런 동호회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진정한 사랑을 찾는다거나 뭐 진정한 친구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심심하니까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거나 커리어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놀잡한 동호회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뭐 잠깐 만나는 동호회, 술 먹방 동호회, 맛집 탐방 동호회, 뭐 영화 보기 동호회, 정말 좀 가벼워지는 것들. 그런 거는 사실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가 나쁘다 그건 아닌데, 그런 곳일수록 뭐 사기꾼이 있을 수도 있고 여왕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막 결혼했는데 결혼한 사람이 잠깐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인 척하고 막 정말 그런 사람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를 뭐 내가 외로워서 결핍이 있어서 막 힘들어서 동호회를 찾는다기보단 그냥 그런 거라면 차라리 혼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 바람을 쐬던 책을 읽던 그런 게 덜 중요한 거지, 어디 가서 막 마음 복잡한데 그런 데를 뭐 동호회를 가서 뭐 친구를 사귀고 그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동호회는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동호회의 안 좋은 문화를 직접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라기보단 갔을 때 정말 인싸 같은 분들이 있어요. 성격이 활발하신 분들은 정말 이미 오자마자 그분들이 리더가 되고 그분들이 여왕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이제 지휘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가는 동호회도 있고, 방장이 여성인 분인 경우에 여성 방을 옛날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뭐 방을 들어가는 건 자유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선은 뭐 약간 제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약간 저를 배제하는 식으로 옛날 구성원들끼리만 얘기하고 옛날 사람들끼리 챙기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약간 이미 꾸려진 동호회는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느껴봤던 것 같아요. 동호회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호회를 막 나쁘게 보진 않아요. 정말 뭐 내가 유튜버 동호회도 있을 거고, 운동 동호회도 있을 거고, 뭐 임신한 분들 동호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너무 모든 거를 내 속마음까지 다 내비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집안일이나 내 가정사나 나의 개인적인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목적이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클라이밍을 하러 갔으면 정말 클라이밍을 하고 뭐 재밌게 즐기고 이 정도, 그리고 뭐 그 주변 회원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떤 동호회가 있나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뭐 동호회는 아닌데 여기서도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임신맘들끼리, 이 26년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방에 이제 있으면 무언가 물어봤을 때 다들 이제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네가 한번 이제 정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석은 안 했는데 이제 정모를 해서 임신맘들끼리 정모를 해서 이제 뭔가 대화도 하고 뭐 육아템도 공유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인분들끼리 동호회적인 걸 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30 여성의 결혼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 대공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요즘 AI랑 로봇 등 뭐 사람이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요즘에는 사람을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생활 물가를 보면 항상 한국 뉴스를 보면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오르고 결혼 비용이나 육아 비용 등 정말 월급으로 먹고 살기 빠듯해질 정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더 그랬지만. 그래서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여성은 사실 결혼을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여성은 안정성을 좀 찾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근데 이게 남성분들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내가 이제 좀 무언가 취업을 했다. 내가 돈도 이 정도 좀 많이 모았다. 뭐 '내가 좀 연애 좀 해 볼까? 좀 결혼 좀 할까?' 라는 생각이,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야지 선택하는 건데, 이 뭔가 다 불안하고 요즘 뭐 "전쟁 터졌다." 이러고 뭐 "좀 힘들어졌다." 막 그러는데 누가 결혼 연애를 생각하고 결혼을 선택하겠어요. 오히려 여성들이야 불안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좀 각자 도생이라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인 시대인 만큼 좀 그렇게 많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부분 때문에 '결혼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제 결혼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남성들이 한국만 국한된 게 아니고 뭐 국제 결혼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잖아요. 한류 문화도 있고 뭐 선진국이고 1 인당 소득도 높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되게 다들 좋게 보고, 그리고 요즘에 뭐 통계적으로도 일본 뭐 "국제 결혼이 증가했다."라고 뉴스에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여성들은 사실 이제는 한국 여성끼리 경쟁이 아니고 한국 여성도 경쟁 같이 해야 되지만 외국 여성까지도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단적인 커뮤니티예요. 이제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의 조건을 막 쓰잖아요. "내 조건 어때? 내 남자 친구인데 내 결혼하면 누가 아까워?" 뭐 이런 글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익명의 공간에서. 그래서 근데 누가 또 거기에 좋게 써 줘요. 사실 나 잘 되라고 응원해 주고 기도하는 건 부모님, 가족이 더 크잖아요. 그니까 그런 커뮤니티 공간에 놓여서 말을 듣고, 그리고 뭐 주변 친구들의 결혼한 수준을 보고 '아 나도 이 정도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에 조건이 별로면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혼 프로그램, 뭐 아이들 키우는 프로그램 등 뭐 정말 극단적인 프로그램에서 좋은 모습도 분명 보여주지만 요즘에는 시청자나 조회수를 올리려고 극단적인 모습들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결혼하면 저렇게 살구나.' 하면서 '아 나 결혼 안 해야지.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 혼자 살자.' 그냥 아예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뭐 이상적으로 잘 사는 부부의 모습을 이제 TV로 봤을 때 '아 그래. 저렇게 신축 아파트에 저렇게 신혼이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래 저렇게 좀 프로포즈 받고 웨딩 뭐 준비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디어로 막 접하고 막 뭐 커뮤니티에서 보다 보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을 아예 안 해야지. 뭐 그런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내려놓거나 아니면은 뭐 준비가 안 됐어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나아가거나 아니면 같이 준비를 시작하는 부분도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내 꿈같이 뭐 '그래 저렇게 하니까 내가 결혼 안 하는 거야.' 아예 그냥 도 아니면 모처럼 딱 돼 버리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치관과 정치 성향의 벽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그 뉴스로 봤는데 20-30대 여성분들은 진보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고 20-30대 남성분들은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외모보다는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막 서로
안 맞으면 시작조차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버려서 막 '이 사람을 내가 바꿔 보겠다. 이 사람을 내가 쪼끔씩 조언을 하면서 쪼끔 바꿔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을 옛날에는 했다면 지금은 그냥 바꿔 '이 사람 어떻게 바꿔. 뭐 못 바꾸지.' 싸움하는 것조차도 내가 스트레스고 힘든 걸 아니까 아예 그냥 '아 이거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그냥 나랑 맞는 사람 아예 찾아야겠다.' 이렇게 답독 돼 버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겠구나.' 요즘에 여성분들도 남성을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듯이 남성분들도 이제는 따지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급증한 이유가 요즘 화제인 퐁퐁남 혹은 도축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즘에는 자기 혼자 벌어서 막 게임도 재밌게 하고 여행도 가고 넷플릭스도 보고 뭐 맛있는 거 배달시켜 먹고 사실 혼자 즐길 수 있는 요소거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결혼해서 이제 주변에 이미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40-50대 분들을 뭐 커뮤니티 글 같은 걸 또 많이 접했을 거고 뭐 인터넷 유튜브나 뭐 주변에 이미 결혼해서 사는 친구들의 얘기도 많이 접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내가 정말 ATM기가 되는 건가? 결혼해서 몇 년 살면 내가 정말 나의 재산의 반을 줘야 된다는데 뭐 결혼해서 살면은 아이도 보고 돈도 벌고 집안일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맞는 건가?' 하는데 또 주변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사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 바에 내가 혼자 인생 재밌게 살고 차곡차곡 모아서 실버타운이나 아니면은 뭐 '노후 준비를 더 해야겠다.' 아니면 뭐 '애완견을 키우겠다.' 그렇게 좀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의 결혼을 꼭 해야 된다기보단 요즘에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변이 다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안 하면은 뭔가 노총각이라는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혼자 사는 게 이상한 뭐 사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손가락질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에 떠도는 맛통론, 퐁퐁남, 도축남의 어원은 뭔가요? 마통로는 여성이 모은 돈은 없는데 최대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이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까지를 이제 빌려주니까 나 3천 갖고 있어라는 그 말이 마이너스 통장의 돈인데 이제 그거가 이제 돈 있는 줄 알고 결혼한 남성분이 퐁퐁남이 됐다고 하고 그리고 도축남은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며 살아가지만 결국 이혼으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자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둘이 벌든 혼자 벌든. 재산 분할해서 내가 상당 부분 내가 더 많이 벌었지만 여자한테 많이 그 모은 자산이 아내한테 떼줘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도축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축구 선수 유명하신 분도 요즘에 남성분들이 도축남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에 적합한 여성과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여성을 연애 때 알 수도 있을까요? 결혼해서 평생 같이 집에서 쭉 생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맞는 여성이 우선 제일 필수적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여성이 얼마를 모았는지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지 연봉은 얼만지 부모님 노후가 되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치관이랑 사고방식이 안 맞으면 저는 살 수 없다고 봐요. 이게 서로 싸웠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 서로 같이 살아가는데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데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 교육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서로 이걸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한쪽이 안 맞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벽에다 대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한쪽이랑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결혼이 되지 않을까. 연애 때 좀 대화를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립심 없고 피해 의식이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뭐 경제적 자립심이나 정서적 자립심, 이런 생존적 자립심, 의사결정 이런 거 사실 생각보다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자립심 있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뭔가 헤쳐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힘들 때는. 뭔가 잘 안 풀렸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자립심이 없는 사람은 결혼해서 그냥 남편한테만 목매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만 기대려고만 하고. 그래서 요즘은 다들 맞벌이 하고 계시지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무언가를 남성분들은 크게 뭐 '나보다 더 많이 벌어와야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뭔가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를 원하는 건데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는 게 자립심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의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 권리만 주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상대방은 왜 이 정도밖에 안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결혼을 해서 같이 살 때 이것저것 따지게 되거든요. 왜 얘는 이거밖에 못 해? 얘는 왜 이 정도만 했을까?' 근데 내가 이 정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왜 피해 의식 자체가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피해 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건강도 해치지 않나.' 좀 싶어요. 결혼 문제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적 지원으로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 뭐 육아 복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청년들이 취업이 잘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만큼 인정과 성과를 받으면 주거 비용이나 또 뭐 결혼 비용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은 저는 결혼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방이 따뜻해야 바깥에도 따뜻하다."는 뜻처럼 본인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그 평온한 순간이 오면은 연애도 생각하게 되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뭐 하나가 앞에서 안 되면 진행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구조 문제도 원인에 좀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생존의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데 누가 '아 나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뭔가 내가 어느 정도 괜찮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좀 어 준비가 됐을 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좀 사회적으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육아 복지를 많이 막 하려고 하고 막 그렇긴 한데 그것보다는 청년들이 뭐가 왜 안 하는지부터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는 저도 막 오래 살아서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미친 듯이 낳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입양이라는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입양해서 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이 낳은 아이랑 입양 아이들까지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봤을 땐 '돈이 좀 열악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문화가 너무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많이 그렇게 보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 90년대 때 놀이터 가서 친구 만나고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 여기는 좀 살아 있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낳고 입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당연히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세금도 많이 감면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한국도 그렇긴 하지만 우선은 한국에는 비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라고 없진 않겠지만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비교 문화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연애랑 결혼이 정말 중요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찼는데 '어떡하지? 내가 뭐 빨리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라기보단 그냥 내 삶에 녹아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상한 어플에서 만나냐, 무슨 결정사를 돈 써서 가냐, 무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왜 만나냐,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생각을 다 저버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까진 아니지만 나와 맞는 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짝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뭐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뭐 뚱뚱해서, 내가 못생겨서, 저는 누구든 다 짝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짝을 아직 못 만난 것뿐이지, 저는 누구든 이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2030 분들이 뭐 요즘에 결혼에 관심이 막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었을 때 뭐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인생을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